안녕하세요, 럼주TV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댓글에서 이번에 8.23 패치 이후에 원딜들별로 어떠한 룬을 들면은 좋은지 이러한 강의 영상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이 하기에 앞서서 저는 룬 세팅 이 영상을 이거를 들어라 라고 확정적인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이 룬 세팅을 하면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저 룬 세팅을 하면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왜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랑 그 단원 자체를 이해를 해서 푸는 친구랑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러한 강의 영상을 할까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제가 뭔가 강의 영상을 낼 때도 그냥 단편적으로 티어 올리기 식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정말 티어가 아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키워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의 영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의 영상 같은 걸 만든다면 일단 첫 번째로 루시안인데요. 루시안 같은 경우는 원래 정밀만 들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됐죠. 뭐냐? 도벽. 지금 8.23 패치 이후에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이러한 게 나왔는지, 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일단은 정밀, 집중 공격인데 집중 공격이 3 스택이 쌓이면은 추가 딜이 들어가죠. 근데 루시안 같은 경우 패시브가 기본적으로 두 대를 때리기 때문에 스택 쌓는 속도가 빨라서 정말 루시안한테는 완소 룬이라고 불리면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치명적인 속도, 기미남, 이 전복자는 애초에 기미남 같은 경우는 너프가 워낙에 많이 돼서 이제는 원딜들이 거의 들지 않는 추세가 됐어요. 원래는 기미남을 드는 이유가 이동 속도랑 피흡, 그걸로 라인 유지력을 키우는 거였는데 다 너프가 되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는 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강의에서 기미남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안 드니까. 종복자 같은 경우는 근접 챔프들이 들어야만 그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는 룬이라서 원딜러 같은 경우는 드레이븐 하나 정도? 네, 말고는 안 들겠네요. 그리고 치명적인 속도는 왜 루시안이 안 뜨냐면 루시안은 그렇게 공격 속도에 구애받는 챔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큰 딜링을 할 수 있게 집중 공격을 듭니다. 루시안은 평타 기반 원딜이 아니라 스킬 딜 기반 원딜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을 쓰면서 평타를 치는 스킬 평타 기반 이런 성능 챔프인데, 그러니까 평타 기반 원딜의 챔프가 치명적인 속도를 들어야 좋지, 이런 약간 하이브리드형 챔프들은 그냥 굳이 크게 공격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중 공격을 들어서 큰 딜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집중 공격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다치유랑 승전보가 있는데 예전에 과다치유 메타가 좀 있었어요. 왜 과다치유를 들었냐면 과다치유가 라인 유지력에는 괜찮았습니다. 라인 유지력은 괜찮은데 이게 점점 지날수록 쓰다 보니까 단점이 보였어요. 뭐냐면 중후반 갈수록 그 효과가 미미해져요. 왜냐면 지금은 원딜러가 방템을 둘러도 그냥 한 방에 녹아요. 근데 이런 미미한 방어 효과로 과연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승전보로 돌아왔습니다. 승전보 효과가 더 좋다는 결국 결과가 나와서 이제 승전보 메타로 돌아갔죠. 과다치유는 초반 라인전 메타에서 피읍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서 라인 유지력을 키우는데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선택입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승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첩함하고 PP킬 이 두 개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시안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크게 공격 속도에 구애받는 챔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스킬 사이클을 다 돌리고 나서 평타를 떠야 되는데 공격 속도가 느리면 또 그거만큼 또 딜이 또 안 나올 때도 있죠. 물론 루시안이 그 평타 한 대 한 대 때리는 게 뭐 그게 중요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빠른 공격 속도가 빠르게 때리면서 그 다음 스킬 사이클을
돌리는데 뭐 유효하다 뭐 이런 정도 말이고요. 그 다음 PP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PP킬이에요. 왜냐하면 루시안 같은 경우 딜 메커니즘이 인파이터예요. 무슨 말이냐, 사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사거리로 위험한 딜교를 한단 말이죠. 위험한 카이팅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 루시안이 쓰는 몰락한 왕의 검의 피읍이랑 PP킬의 피읍으로 좀 더 많은 피를 수급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정감 있게 딜링을 하려고 PP킬을 추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루시안이 좀 초보자가 쓰기에는 솔직히 안 좋은 챔프는 맞아요. 세긴 센데 워낙에 딜 넣는 방식이 좀 이게 원딜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때려야 되는 챔프라서 좀 초보자한테는 좀 비추천 드리고 싶은 원딜이네요. 이즈리얼 같은 경우 열심히 앞에서 때리다가 위험할 때 뒤로 뒷비전을 쓰잖아요. 근데 루시안 같은 경우 열심히 QW로 때리다가 뒤치기 뒤로 빠지면은 딜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패시브를 터트려야 되니까. 그래서 루시안의 기본 딜 메커니즘은 대시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PP킬이 좀 낫다. 그래서 추천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두 가지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끼면 체력이 이겨. 근데 적팀의 탱커 체력 뻥튀기 되는 탱커들이 많다. 이러면은 체력자 극복을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초가스, 사이온, 문도 막 이런 애들 있으면은 이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앞선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영상 가면 갈수록 이 설명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듣고 그 뒤 영상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마법이죠. 마법 만화 수납할지 당연히 이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루시안의 궁을 쓰면은 빛의 망토 효과로 이동 속도를 얻어서 순호할 때도 좋고요. 도망치면서 공격하기도 좋고. 그래서 빛의 망토를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근데 루시안이 만화 만화 관리가 참 안 되는 챔프예요. 그래서 이 만화 수납할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선택이겠죠? 내가 만화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왜냐면 루시안이 초보자가 쓰면은 진짜 만화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만약에 한다면 만화 수납할지를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기미남 이렇게인데 폭풍 결집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워낙에 후반으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룬은 이제는 거의 좀 안 되는 추세가 되어버렸죠. 만약에 후반까지 가면은 이게 빛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포탑이 바뀌고 나서 좀 더 빠른 스노우볼링으로 게임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폭풍 결집이 그렇게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빨라야 좋아요. 원딜은 그래야 도망쳐서 안 터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빛의 망토나 만화 수납할지 그 다음에 기미남 이렇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벽인데 이 도벽이 왜 나왔냐면 도벽이 패치가 됐어요. 어떻게 패치가 됐냐? 도벽이 그러니까 원래 루시안 뭐 패시브 뭐 스킬 쓰고 기본 2타를 때리는데 원래는 도벽 그 전에 도벽은 2타 때리면은 그 도벽 능력치가 하나만 적용됐어요. 돈 수급이 한 번만 됐는데 이번 패치로 그 2타 전부 다 수급이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루시안 괜찮겠는데? 도벽 나쁘지 않은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앞서 강의했다시피 루시안의 도벽 드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반입니다. 이 도벽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거면 하면 좋고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도벽은 정말 초중반에 끝낼까 아니면은 루시안 망합니다. 왜냐면 루시안 같은 챔프가 유통기한이 있는 챔프라서 후반 갈수록 딜링이 좀 애매해지는 챔프예요. 일단 탱커한테도 딜이 잘 안 막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공격으로 그나마 그 유통기한을 버티는 건데 만약에 도벽을 들었다. 그러면은 진짜 루시안은 탱커를 전혀 못 녹여요. 탱커한테 데미지가 하나도 안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큰 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25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상대가 풀템 나오기 전에. 풀템 나오면은 정말 탱커 어떻게 할 거야? 나 몰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무리하게 돼요. 자꾸 이 도벽 스택 쌓으려고요. 자꾸 앞대시를 합니다. 이 도벽을 든 이유가 빠른 라인전 수급을 해서 큰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게 플레이를 하려니 무리를 하게 되고 또 안 하려니 든 의미가 없게 되고 너무 이상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대시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그 질환으로 인해서 앞대시를 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탑으로 쓰던데 최근에 탑으로 해서 탑 도벽 루시안 최근에 빅토르 도벽 있듯이 탑 도벽 루시안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만약 간다면 이건 두 개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유지력 키운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도 선택이겠죠. 물론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대기 시간 좀 줄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마법으로 충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스포춘인데요. 미스포춘은 두 가지로 나뉘죠. 어둠의 수학 미스포춘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성 미스포춘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유성을 설명드리자면 유성은 라인전 단계에서 정말 강합니다. 미스포춘 2스킬이 이동 방해 효과가 있어서 유성 거의 100% 맞다시피 하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 정말 셉니다. 근데 수학보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후반 갈수록 그 능력이 떨어져요. 미포 스킬 자체가 아픈 거지 유성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는 뭐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성도 아프게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 좀 템 세팅을 하고 레벨이 차면은 그 유성이 크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떨어져서 후반 바라볼수록은 안 좋은 룬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끝낼 거면은 나쁘지 않는 룬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롤 게임이 지금 오래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어둠의 수학인데 어둠의 수학은 물론 라인전 단계에서 초반 단계에서는 유성보단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중후반 갈수록 그 능력이 크게 발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라인전 단계에서 유성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견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미포 자체가 스킬이 견제가 되는 챔프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요. 안정감이죠. 어둠의 수학은 중후반도 바라볼 수 있다는 보험 같은 룬이라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의 밑에 것은 크게 설명 안 드릴 건데 일단 피해 맛으로 체력 일정 회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령포로로 시야 확보해 주시고요. 궁극의 사냥꾼으로 미스포츠는 궁이 끝이니까 궁쿨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가 있는데 어느 걸 들어도 상관없긴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라서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비중이 이게 좀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정밀을 든다면 이건 좀 비추천하고 싶은 게 정밀 같은 경우는 카이팅 기반의 원딜러가 쓰기에 좋아요. 근데 미스포츠는 평타형 원딜이 아니라 스킬딜 기반 거의 미드라이너 같은 챔프라서 뭐 민첩함, PPK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스포춘이 처음 때리는 첫 타가 세서 그 첫 타가 공격 속도에 뭐 구애받지도 않고요. 멀리서 쏘고만 있기 때문에 뭐 피흡할 일도 없고 뒤에서 궁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은 승정보가 아깝긴 한데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주로 많이 드는 게 마법입니다. 마법 마나 수납 반지로 라인전 단계에서 마나 수급을 해주는 거니까 되게 이걸 많이 들고요. 근데 뭐 적팀에 AP가 많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걸 추천드립니다. 설마 미스포춘 궁이 뭐 움직이면서 이동사격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죠? 아무튼 일단 마나 수납할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미남 이렇게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폭풍 규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문 장렬도 결국에는 후반 바라볼수록 이 효과가 미미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라인전 재미 볼 거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폭풍 결집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결국에 한 30분 정도 돼야 그 효과가 좀 발휘되는 룬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제일 무난한 게 기민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의 샘으로 그 이 스킬로 방해한 다음에 우리 아군 챔피언이 때렸을 경우에 회복이 되는데 뭐 팀을 위한 뭐 룬 세팅을 할 것인가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철거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이건 팀적으로 뭐 좋은 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많이 맞는다 이러면 재생의 반환 하시고요. 그거 아니면은 뼈방패 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 영감 같은 경우는 신발, 초시계 이거는 선택이겠죠?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스켓으로 그냥 라인전 유지력 더 키우는 게 어차피 미포가 피흡이 없으니까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은 유성 든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만화 수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민함. 이제 여기서는 약간 어둠의 소화가고 유성 그 차이를 말했다시피 약간 보험이 될 수 있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뭐 라인전 단계에서는 이게 좋긴 하겠지만 이거 없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니까요. 약간 보험이 될 수 있는 폭풍의 결집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11인데 11은 이제 정밀 하나로 놓고 보면 되는데 선택권이 세 가지일 거예요. 치명적인 속도를 갈 것인가, 기민함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집중 공격을 갈 것인가 이렇게인데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가장 기민함 같은 경우는 너프가 돼서 별로 이제 그렇게 좋은 룬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강하게 갈 거면 집중 공격을 가지고 빠르게 때릴 거면 치명적인 속도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1룬은 애초에 그냥 정말 무난한 완속케이기 때문에 뭘 들어도 다 잘 맞는 챔프라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뭐 카이팅이 미숙하거나 그러면은 공속도가 빠른 게 카이팅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속도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강하게 가고 싶다 이러면은 집중 공격을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전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제가 하나 설명드리자면 원딜은 그 템, 아이템, 룬 세팅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뭐냐면 하나는 공격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흡.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룬 템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원딜의 카이팅의 기본은 공격 속도가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흡이 없으면은 라인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라인도 라인이지만 한타 때 이제 중후반 한타 때 뭐 미드라이너한테 포킹한테 맞으면은 체력이 많이 까여서 그거 맞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피흡으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흡이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만약에 어, 첫 코어를 몰락한 왕의검 가는 챔프는 얘를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몰락한 왕의검에 피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공격 속도로 충당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닌 챔프들은 이걸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유지력이 필요하니까. 피흡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큽니다. 진짜 이거는 본인이 더 잘 아시고 많이 한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일 같은 경우는 초코를 몰랑검 가지는 않으니까 삐삐끼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11회는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하고 라인을 빨리 미는 챔프라서 마나가 많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나 스랍 판치를 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왜냐면 이 빛의 망토가 궁하고 시너지가 좋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듭니다. 왜냐면 라인 압박을 좀 더 하는 게 좋고 마나 이렇게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만화 수급 아이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그냥 만화 수납 팔찌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민함 들어주고요. 이게 가장 무난한 11회 아이템 템트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 저의 최애캐죠. 애쉬인데요. 애쉬는 뭐 집중 공격도 들어도 나쁘진 않겠지만 치명적인 속도를 좀 더 추천하는 이유는요. 물론 집중 공격도 세긴 세겠죠. 근데 치명적인 속도를 드는 이유는 일단 애쉬는 공격 속도가 정말 중요한 챔프예요. 왜냐면 애쉬가 딜을 넣는 게 결국 Q 딜이 전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 평타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근데 Q 딜로서 주 딜을 넣는 챔프인데 조금이라도 빠른 공격 속도로 그 스택을 빨리 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스택이 무려 4스택이나 돼요. 이게 정말 큰데 이 스택을 빨리 쌓아서 그 Q를 빨리 터뜨리려면 좀 더 빠른 공격 속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명적인 속도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겠죠. 승정보에다가 주로 이제 기본 텐트리가 초코로 모란검이기 때문에 민첩함을 들어주고 여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애쉬 하실 때 마법이랑 영감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마법, 영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패치 때는 영감이 공격속도 18%를 줬어요. 마법을 들면 9%를 주고요. 그래서 저는 영감 들어서 회속 이동 준 다음에 패시브를 극대화시키는 룬 세팅을 해서 이거를 즐겨 썼는데 뭐 지금은 동일합니다. 마법을 가든 영감을 가든 공격속도 9%이기 때문에 뭘 들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결국 선택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고요. 왜냐면 신발로 해서 그 300원을 좀 더 넷코 뽑는데 쓰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쾌속 접근으로 해가지고 패시브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동을 받은 근처 아군 또는 챔피언 또는 자신 이동 방해를 맞은 적이 이동할 때 이동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쏠쏠해서 이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마법도 딱히 크게 상관없기는 한데 뭐 기미나 들어서 빨리 가고 뭐 만화 수납 팔찌를 들어서 W 이렇게 막 써도 이렇게 만화 부족하지 않게끔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거는 정말 선택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아까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본인 몫일 것 같습니다. 자야 같은 경우는 뭐 집중 공격도 나쁘지 않겠지만 치명적인 속도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애쉬 말했다시피 애쉬 같은 경우는 뭐 Q딜이 핵심이라서 빨리 굴려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속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자야도 어, 딜 자체가 물론 평타들도 있겠지만 자야가 깃털 딜이 정말 상당합니다. 정말 세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야가. 근데 그럼 그 깃털 딜을 빨리 뽑아내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빠른 공격 속도로 깃털을 빨리 땅에 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공격 속도로 이용해서 깃털을 빨리 깐 다음에 그 딜을 충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 룬 세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치명적인 속도를 저는 들고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밑에는 비슷하고요. 일단 자야 같은 경우 여기 세 번째 있잖아요. 첫 코어를 뭐 모랑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hit빗길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본인이 완전 안 맞을 자신 있고 자야 궁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더 빨리 깃털을 깔아서 큰 딜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리스크가 있죠. 이 선택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갈 거면요. 햇빛길을 가시고요. 정말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슬아슬 줄다리기를 하면서 강한 딜을 내뽑겠다 하면 민첩함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같은 경우는 뭐 신발이나 여기 둘 중에 하나 한 다음에 비스켓 비슷할 것 같아요. 애쉬 빼고는. 그 다음에 마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인데 자야가 라인전 단계에서 깃털로 견제하는 게 정말 세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보다 쓰다 보면은 만화가 부족해서 이게 만화 수급이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만화 수납 팔찌를 추천드리고요. 빛의 망토도 궁
연계가 잘 맞기 때문에 이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인전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만화 수납 팔찌를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미남으로 뚜벅이 자이한테 좀 더 속도를 불어 넣어주시고요.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설명드릴 챔프는 진인데요. 진은 무려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치명적인 속도, 그 다음에 어둠의 수학, 그 다음에 유성, 이렇게인데 원래는 치명적인 속도랑 유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8.23 패치되고 나서 어둠의 수학이 너무 크게 떠오르면서 여기저기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연구의 대상에 진이 추가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이 크게 한방딜을 넣는 챔프인데 거기에 어둠의 수학까지 적용이 돼버리면은 사타의 어둠의 수학 딜이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권이 세 개인데 제가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성 같은 경우는 아까 e스포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좋아요. 진 자체가 라인전이 강합니다. 괜히 케이틀린을 상대할 수 있는 챔프라고 이렇게 괜히 거론되는 게 아닐 정도로 진이 라인전이 강해요. 그래서 유성과 그 라인전이 좀 잘 맞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성은 결국 후반 갈수록 그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두 가지였을 때는 맨 처음에 기미남이 너프 전에는 기미남을 들었어요. 왜냐면 때리고 도망친다고 때리고 카이팅하기에 정말 적합하고 피흡도 좋았기 때문에 사타 치고 피흡하면 또 그게 또 크게 수급이 돼서 좋았는데 기미남 너프로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유성을 갔는데 또 그 유성의 그 후반 그 진 자체 챔프 자체가 유통기한이 있는 챔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생각하다 보니까 유성이 또 후반 갈수록 그렇게 효과가 미미한 거야. 근데 기미남은 너프됐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웬 치명적인 속도를 보니까 진 패시브가 공유 속도가 올라갈수록 딜이 올라가는 챔프야. 그래서 치명적인 속도로 한동안 또 많이 썼어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 그러면 결국에 보면은 유성은 처음 라인전 단계에서 가장 좋고요. 이 치명적인 속도는 결국 레벨업 함에 따라서 공유 속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딜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후반 가서도 딜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의 낫을 보면은 결국에 수학의 낫은 데미지 증가하는 부분이 무한대고요. 스택 쌓을 때마다 그게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치명적인 속도는 결국에는 마지막 끝에 110%라는 한정적인 숫자가 있죠. 그래서 선택이긴 할 건데 물론 처음 라인전 단계에서 치명적인 속도를 알고 딜링을 하면 세긴 셉니다. 수학의 낫이 사람들이 다 말로는 수학의 낫이라고 하는데 스택 쌓기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에요. 체력이 50% 낮은 적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게 수학이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했을 때 그 특징들을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치명적인 속도를 들 경우에 생존보를 들고 민첩함을 들어서 좀 더 딜렉은 세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근데 아마 여기서 핏빛기라고 좀 나뉠 건데 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카이팅하는 챔프가 아니라서 그렇게 피 수급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잡히면 터져야 되는 챔프라서 이게 다른 정말 빠른 카이팅 바루스 애쉬 베인 루시안 이런 애들은 빠르게 카이팅해서 수급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발 한 발 느긋하게 때리는 챔프라서 그냥 강하게 가는 게 나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라인전이 강한 이유가 진이 스킬이 좀 짜증나요. Q 쓰고 그 스택이 쌓이면은 W 맞으면은 그게 멈춰지죠. 정지가 되는데 원래는 Q 맞고 나서 W 그게 표시가 안 떴는데 패치되고 나서 Q 맞고도 이제 W가 뜨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하면은 라인전이 강하고 상대방이 되게 껄끄러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많이 써서 만화 수납할지 착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기미남이고요. 영감 들었을 경우에 신발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학에 나서 들 경우에 진짜 비슷하겠죠.
이렇게 간 다음에 저는 좀 정밀을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좀 롤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승전보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승전보의 중요성을 아는 시점부터 롤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만큼 승전보가 괜히 가점보라는 말이 아니라서 여기서 세팅이 정말 저였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마법을 들자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유성인데 유성도 비슷해요. 이렇게 보험 폭풍결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간 갈 때는 다 비슷하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처음 루시안 할 때 크게 다 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설명이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다 그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라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핵심은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진의 룬 세팅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틀린입니다. 케이틀린 같은 경우 원래는 정밀만 들었었는데 세 가지로 분류가 돼버렸죠. 이번은 패치 후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공격, 치명적인 속도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집중 공격 같은 경우는 초중반에는 좋아요. 물론 이 3타 때려서 얻는 딜링이 좋지만 이 치명적인 속도가 후반 갈수록 좋은 게 결국에 아까 애쉬 말한 거랑 비슷하듯이 케이틀린도 후반 가면 갈수록 헤드샷의 데미지가 세지고 그 딜링을 해야 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공격 속도로 해서 헤드샷을 빨리 돌려서 딜을 하는 게 훨씬 더 후반 갈수록 좋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치명적인 속도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집중 공격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말 후반을 바라보면서 보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속도가 나쁘지 않다. 이거죠. 세긴 셉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승전보고요. 그 다음에 케이틀린 같은 경우 초코에 피흡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2,600원짜리 그거 가잖아. 그래서 PP킬로 피 수급을 해주시고요. 근데 케이틀린 자체가 좀 사거리가 길고 좀 안정성 있게 카이팅을 할 수 있는 챔프라서 인접함 가서 좀 더 빠르게 헤드샷 터트리는 거에 도움을 주게끔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긴 사거리 투망 정말 카이팅 할 때 정말 안정적이에요. 제 케이틀린이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자신 있으면 가세요. 자신이 피지컬에 자신 있고 잘 안 맞을 자신 있으면 가서 빠르게 딜링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법하고 연감을 나뉘는데 마법 같은 경우는 케이틀린이 이게 라인 압박할 때 생각보다 마나가 부족할 경우가 생겨요 많이. 그래서 마나 수납할지 해서 좀 더 강하게 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미남 이게 무난할 것 같고요. 마법은 그 다음에 연감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가지 중에 선택한 다음에 비스켓으로 좀 더 유지력 키우고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인데 이 수학 이게 패치가 되고 나서 많은 챔프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대상 중에 진, 미스포춘, 케이틀린 이렇게 놓여 있는데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왜 다른 원딜들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얘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좀 잘 맞아요. 이 친구들하고. 왜냐면 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카이팅하는 챔프가 아니라 한 방 한 방 크게 때리는 챔프인데 그게 어둠의 수학이랑 잘 맞는 챔프고 라인전이 강해서 결국 이 어둠의 수학의 스택을 쌓으려면은 라인전에서 좀 강하게 가서 상대 체력을 깎아서 수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진 라인전이 기본적으로 강해요. 강하고 그리고 강한 딜이 수학하고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미스포춘도 강합니다. 한 방 한 방 딜이 강하고요. 그냥 계속해서 카이팅하는 게 약할 뿐이지. 그래서 미스포춘도 괜찮고요. 당연히 케이틀린
라인전에서 강하죠. 강하고 수확하기가 쉽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딜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둠의 수확이 케이틀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루시안도 강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루시안은 강하지만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루시안이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챔피언이 가장 무난하게 안전하게 하면서 수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대상에 이 세 챔프가 나오진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즈리얼도 말할 수 있는데 이즈리얼은 라인전 자체가 그렇게 강한 챔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폿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즈리얼은 그렇게 도벽이 좀 더 수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룬 들면은 뭐 10개 정도 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법으로 충당하시고 여기 가실 거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있는데 착취죠. 이번 패치로 참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연구되고 있고 나오고. 근데 이 착취가 왜 나왔냐? 일단 이 착취 효과를 보시면 한 대 때릴 때마다 마법 피해를 주고 체력 회복을 하고 체력 영구적인 증가를 합니다. 근데 기본 공격을 함에 있어서 케이틀린이 정말 좋다 이 말이죠. 다른 챔프들 같은 경우는 케이틀린 때려 가려면 되려 케이틀린한테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같은 경우 때리러 가도 케이틀린을 못 때리고요. 온다이도 투방을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소적으로 스택을 쌓을 수 있는 챔프고 라인전도 강하고 거기다가 철거까지 들어버리면 케이틀린이 완개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거 아시죠? 케이틀린은 반만 가면 안 된다. 라인전 강한 챔프라서 라인전 찍어 눌러서 상대보다 반 코어를 넘게 가야 케이틀린이 그 딜링이 나오기 때문에 반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맞아요. 케이틀린은 다른 원딜에 비해서 반만 가면은 생각보다 딜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약간 보충할 겸 라인전 강하고 이번 포탑 패치로 인해서 포탑 퍼블을 먹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워낙에 이제 돈 수급이 너무 참 괴랄하게 돼버려서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부합하는 게 케이틀린이 아닌가 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가지고 착취까지 해버리면은 돈 수급이 너무나게 넘사벽이라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뭐 본인이 많이 맞는다 싶으면 재생의 바람 아니면 뼈방패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과잉 성장으로 착취 선언하기랑 시너지랑 더 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인데 아까 수학도 그렇고 아까 수학하고 그 착취하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공격 속도가 느려져요. 그 말은 결국에 저것들은 그나마 수학 같은 경우는 후반 바라볼수록 그 수학 딜이 있기 때문에 버틸만 합니다. 근데 착취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에요. 이게 초중반에만 그 효과가 크게 발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격 속도 느린 캐틀이 헤드샷 터뜨리려면은 정말 부지런히 때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밀을 추천합니다. 정밀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롤은 승정보의 중요성을 아는 순간부터 롤 잘 알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승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참 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룬이기 때문에 이 승정보가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어둠의 수학 들었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둠의 수학 자체가 딜링 면에서 한계가 없는 룬이기 때문에 굳이 마법 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저라면 이쪽을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공격하는 게 평타 기반 원딜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둘 다 정밀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카이사인데, 카이사 같은 경우는 집중 공격하고 치명적인 속도의 두 개로 나뉠 텐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집중 공격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스택 딜하고 이 집중 공격 스택 딜이 겹치면은 정말 셉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속도 같은 경우는 카이사가 구인수를 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공격 속도를 충당하는 아이템들을 들기도 하고 기본 스킬에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버프 스킬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들어도 나쁘지 않은데 좀 더 강한 딜링을 원하신다면 집중 공격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이지만 추천드린다면 집중 공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픽픽길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법을 들어서 이것도 두 개인데요. 라인전에서 본인이 만화 관리가 안 된다 싶으면 만화 수납 팔찌를 드시고 이제 좀 나중에 가서 공 쓰고 빠르게 다니고 싶으시면 빛의 망토를 드시고요. 당연히 기밀함이 좋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챔프 설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로 많이 쓰이는 챔프들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챔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주로 쓰이는 챔프들을 했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했고 이번에 연구되는 그 중요한 새 챔프들이죠. 그것들이 가장 이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게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